그런데 살이 많은 얼굴에는 인모드도 효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렇죠. 둘 다 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시술이니까 다만 타겟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방이 많으면서 탄력 개선도 동시에 원하시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온다로 제거했던 지방이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나요? 온다로 파괴된 지방세포 자체는 않습니다. 유독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고 승부볼까지 축 처진 느낌, 혹시 이런 느낌 받고 계신가요? 요즘 그런 문제들을 싹 해결해준다는 온다리 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진료실에서 상담할 때 항상 드리는 명쾌한 기준이 있어요. 턱에 좀 살이 두툼하게 잡힌다 하면 온다, 턱 라인 자체가 처진 게 고민이면 울세라나 실리프팅.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대부분 이 두 가지 고민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살도 좀 있고 탄력도 함께 떨어진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정면, 옆면, 45도 각도까지 전체적인 얼굴 능선을 보고 어디를 먼저 줄이고 어디를 나중에 당길지 디테일한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 계획만 잘 세워도 똑같은 비용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서 상담받을 때 뭘 물어봐야 하는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선 온다리 푸팅이 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극초단파,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원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랑 비슷해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으면 겉은 안 뜨거운데 속부터 뜨거워지잖아요. 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표면은 차갑게 식혀주면서 그 아래 지방층에만 열을 집중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중턱, 볼살, 옆 광대살처럼 손으로 잡히는 부위에서 가장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울세라나 써마지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층이 다릅니다. 울세라는 초음파를 활용합니다. 피부 깊은 곳에 있는 근막층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 찍어서 얼굴을 당겨 세우는 역할을 좀 합니다.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한 점에 태우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프팅 효과가 강한 대신 통증도 꽤 강합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RF 에너지입니다. 진피층을 넓게 데워서 콜라겐을 수축시키는 원리예요. 피부 표면의 탄력과 잔주름 개선에 강점이 있고 울세라보다 통증은 적은 편이라고들 하세요. 온다는 극초단파로 표피 손상 없이 피하 지방층에 열을 전달합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을 줄여서 윤곽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콜라겐 리모델링으로 탄력까지 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울세라는 근막층, 처진 걸 달라붙게 하는 리프팅, 써마지는 진피층, 피부를 좀 조여주는 타이트닝, 온다는 지방층, 볼륨을 줄이고 윤곽을 정리하는 컨투어링. 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쉽게 내게 필요한 시술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턱을 만졌을 때 살이 두툼하게 잡힌다. 그럼 온다가 우선순위고요. 반대로 살보다는 여기 턱 라인 자체가 무너지고 좀 처진 게 보인다. 그럴 땐 울세라나 실리프팅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오시는 분 한 10명 중 8분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살도 좀 있는 것 같고 탄력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진짜 실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단순히 시술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얼굴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정면에 봤을 때 볼륨, 옆 라인의 각도라든지 그리고 가장 가려지기 힘든 45도 라인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어디를 먼저 줄여서 부피를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엔 어디를 당겨서 고정할지 이 우선순위 전략만 잘 짜도 똑같은 예산으로 더 만족스러운 변화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살이 많은 얼굴에는 인모드도 효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렇죠. 둘 다 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시술이니까 다만 타겟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인모드는 고주파 에너지로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전기 자극으로 지방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반면에 온다는 극초단파로 지방 세포에 열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지방이 많으면서 탄력 개선도 동시에 원하시면 저는 온다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중턱이나 심부볼에 지방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인모드 FX가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 때 본인 얼굴을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시술을 받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아니면 시술을 먼저 받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이 목표인 분이라면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에 시술을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살을 뺀 후에 남은 볼살이나 이중턱을 온다로 정리하는 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반대로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살은 도무지 안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술을 먼저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온다가 줄여주는 건 국소 지방이지만 전신 다이어트랑은 좀 별개로 봐도 돼요. 혹시 온다로 제거했던 지방이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나요? 온다로 파괴된 지방세포 자체는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지방세포가 문제인데요. 살이 찌면 다시 지방세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 후에도 식이관리나 체중을 유지해주시는 게 효과를 오래 가져가는 비결입니다.
그럼 온다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얼굴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온다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30, 40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좀 젖살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광대 아래나 옆볼 쪽에 지방이 좀 많으면서 탄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온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40대 전후로 심부볼 지방이 좀 아래로 처진 분들인데요. 팔자 위에 지방이 쌓이고 심부볼 위에 지방이 내려오면 턱 라인이 무너지는 케이스라 무작정 당기기보다는 지방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죠. 특히나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있는 살은 빠지는데 얼굴 살만큼은 안 빠진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방층을 온다로 제거하면서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온다를 하면 안 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시면 온다를 받으면 오히려 얼굴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은 좀 땅콩처럼 보이는 얼굴입니다. 거울 보셨을 때 광대 기준으로 옆볼이 좀 쏙 들어가 있고 관자놀이도 좀 꺼져 있는 경우죠. 볼륨이 없고 가죽만 늘어진 상태에서 온다를 받으면 지방이 더 줄면서 쑥 말라 보일 수 있어요. 온다를 권장 안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 아니라 턱 근육이나 이런 침샘 같은 게 발달하신 분들인데요.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손에 이렇게 턱을 대고 땅 하고 물어보면 여기가 이제 튀어나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인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보톡스가 훨씬 가성비가 있습니다. 굳이 보톡스라는 효율적인 수단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한 귀 밑이나 턱 밑에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침샘이 발달한 건데요. 이런 것도 보톡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신 분들입니다. 급격한 다이어트 후에 배가 늘어나듯 얼굴 피부가 아예 늘어진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건 살이 아니라 피부 탄력의 문제거든요. 레이저 리프팅으로 늘어난 피부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수술이나 실리프팅 같은 방법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인데요. 같은 온다 장비를 쓰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살이 몰린 자리가 미묘하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턱 밑에 두툼하게 모여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옆광대가 퍼져서 얼굴이 좀 넓어 보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거울을 항상 같이 보면서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남겨둘지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시술 시간만큼이나 시술 전 디자인 시간에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빠지면 턱만 슥 지나가는 시술이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꽤 샤프해질 수는 있어요. 다만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더욱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얼굴 디자인을 섬세하게 하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술 전에 앉아서 얼굴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해주는 병원을 찾으세요. 결국 이게 의사도 환자도 다 만족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온다도 샷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샷 맞아야 효과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다른 시술에는 늘 있잖아요. 근데 온다는 샷수가 아니라 에너지, 즉 얼마나 넣었는지를 따지는데요. 즉 줄수로 따집니다. 러닝머신에서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속도를 높여서 뛰면 칼로리 소모가 빠르고 낮추면 느리잖아요. 너무 살살 뛰면 운동이 안 되는 것처럼 온다도 출력을 너무 낮추면 지방분해 효과가 적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하면 강도를 낮추고 빠르게, 살이 두껍고 단단하면 높은 강도로 천천히 움직여서 열을 쌓는 거예요. 같은 총량이더라도 속도나 압력, 움직임, 출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시술자 경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몇 샷 맞았어요 보다 어떤 강도로 얼마나 충분히 받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온다에는 배합이 중요하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배합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온다에는 두 가지 핸드피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7mm 팁은 깊게 들어가서 지방층을 타겟합니다. 볼륨을 줄이는 메인 역할이에요. 이중턱, 처진 볼살, 심부볼 같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mm 팁은 진피층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탄력을 주는 모드예요. 피부 결 개선이나 보조적인 모공 개선 효과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사람마다 다르게 배분한다는 점이죠.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은 7mm 위주로 5대2 비율로 가거나 지방은 조금만 줄이고 탄력을 많이 줘야 하는 분은 2대4 비율로 가는 이런 식입니다. 안쪽에 팔자나 심부볼은 지방을 줄이는 7mm로 들어가고 얼굴 전체로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3mm로 들어가면서 안쪽 지방은 줄이고 바깥쪽 탄력은 올리는 정말 커스터마이징 시술이 가능한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온다와 함께 다른 시술을 받으면 더 효과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울세라는 근막층, 온다는 지방층, 써마지는 진피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각기 타겟이 다르니까 조합하면 되게 입체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처짐이 많이 진행됐으면 울세라나 실리프팅으로 틀을 먼저 채운 다음에 온다로 보완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온다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온다 시술을 받으면 언제부터 얼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당일 직후에 바로 라인이 정리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다만 일부 분들은 붓기 때문에 좀 더 부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일이나 7일 정도 지나면 열로 인한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얼굴선이 정리가 되는데요. 4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주변에서 살 빠졌냐고 한두 마디씩 꼭 들으실 거예요. 유지 기간은 얼마나 돼요? 3회 시술을 받으면 1년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회만 하시면 평균 한 2, 3개월 정도 살짝 정리됐다 정도에서 아깝게 끝나실 수 있어요. 3회 정도 하시면 6개월 이상은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댓글에 3회 하면 1년 효과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하게는 6개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나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한 방에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4주 간격으로 3회에 쌓아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요. 원장님 근데 온다는 진짜 안 아파요? 울세라는 죽을 뻔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온다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느낌은 따뜻한 찜질팩을 오래 대고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세라 받다가 중간에 나 이거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도 온다는 좀 편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마취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시술이 그렇듯 시술 직후에 살짝 붉어지거나 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데가 뻐근한 게 하루 이틀 정도 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회사 못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붓기나 멍도 거의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통증에 예민하신 분, 바로 일상에 복귀하셔야 되는 분, 처음 리프팅을 시도하는 분들한테 온다를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온다 같은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온다가 좋은 시술이기는 하지만 황금 열쇠는 아닙니다. 우선 시술 전에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극초단파 원리가 수분에 작용해서 열을 만드는 건데요.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나 필러를 최근에 맞으셨으면 그 수분에 온다 에너지가 반응해서 정상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최소 2주 전, 필러는 한 달 전에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온다를 하고 나서 다른 시술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다른 시술을 참아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세포가 파괴되고 배출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열로 인한 자극이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온다 하고 나서 바로 인모드나 울세라 같은 지방을 추가로 줄이는 시술을 연속으로 받으시면 드물긴 하지만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줄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지방이 정말 많은 분은 2주마다 계속해도 괜찮지만 적정 수준만 줄이고 싶었던 분이라면 간격을 충분히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우는 시술을 할 계획이라면 열을 가하는 시술인 울세라, 써마지, 온다를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채우는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같이 받아도 괜찮은 시술도 있습니다. 피부 결이나 톤 개선 같은 시술이 그렇고요. 제네시스 같은 건 당일에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 받을 때 내가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다 자체는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붉음과 열감은 열을 쓰는 시술이니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요.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시술 이후 붉은기와 열감이 있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층에 강하게 열이 들어갔을 때 좀 뭉치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피부 안쪽에 뭔가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좀 드물지만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1, 2주 안에 사라지게 되고 개인차가 있어서 조금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작용이라면 볼페임을 들 수 있습니다. 볼살이 거의 없는 분들이 무리하게 7mm 팁을 많이 맞으시면 오히려 좀 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온다가 울세라보다 볼페임이 쉽게 유발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한 수준으로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부위에 시술을 받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갑상선이 있는 포인트에 7mm 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위는 충분히 상담하신 이후에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시술 후 관리는 편한 편인가요? 네, 출근은 바로 가능하고요. 관리 포인트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얼음팩같이 너무 차가운 걸 오래 대고 있지는 마세요. 따뜻한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게 효과가 좋아서 세안도 미온수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찜질방은 일주일 정도 피하시는 게 좋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면 붓기가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온다는 지방층에 특화된 리프팅 장비입니다. 이중턱, 볼살, 옆 광대살이 고민이시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효과를 10배 뽑으려면 기억하셔야 할 핵심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 얼굴에 맞는 맞춤 디자인을 고려해야 된다. 둘째, 샷수보다 충분한 용량과 적절한 강도가 중요하다. 셋째는 3mm와 7mm 핸드피스의 전략적인 좀 조합이 필요하다. 넷째는 필요하면 다른 장비와 병행하라. 이 4가지가 온다 시술을 잘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시술 직후부터 나타나지만 1에서 3개월 차에 가장 확실하고 유지기간은 3회 기준 평균 6개월 정도 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부작용은 드물지만 살이 적은 분, 갑상선 부위는 주의하시라는 점도 다시 강조드립니다. 특히 병원을 고르실 때 디자인을 상담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온다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